99%가 모르는 얼굴의 신호,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 10초,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첫눈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 느낌은 우연이 아닙니다. 삶이 남긴 주름, 선택이 만든 눈빛, 습관이 새긴 미소가 그 사람의 철학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10년을 잃는다. 오늘 우리는 그 10년을 지키는 법, 즉 얼굴 읽기의 기술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 기술을 세 개의 렌즈로 설명합니다. 첫째, 눈, 그 의도와 에너지가 모이는 창. 그 둘째, 입, 감정의 즉각적 배출구. 셋째, 미간, 습관화된 판단의 흔적. 이 세 렌즈를 3서 밤 프레임으로 본다면 첫 3초는 본능, 다음 30초는 일관성, 그리고 3시간은 책임감이 드러납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상대가 당신을 보는 눈이 초점을 잡는지 본능, 인사와 표정이 말과 일치하는지 일관성, 압박이 걸릴 때 그 호흡이 안정되는지 책임감과 판가름 납니다. 우선 첫 렌즈 눈입니다. 눈빛이 차갑게 번뜩이는 사람은 대화를 경쟁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의견을 꺼내는 즉시 그 눈은 이겨야 한다로 전환됩니다. 이런 사람과 협업하면 매일 전투태세가 됩니다. 반대로 안정된 따뜻함이 흐르는 눈빛은 같이 이기자로 전환됩니다. 현대 초창기 자재를 구하러 다니던 젊은 정주영은 거래처의 눈에서 계산을 읽었습니다. 조건이 달콤해도 눈빛이 이익 앞에서 흔들리면 그는 과감히 돌아섰습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 그 직감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둘째, 렌즈 입입니다. 입꼬리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바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으며 아주 잠깐 비뚤어지는 미소, 그건 오랜 시샘의 훈련입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에 눈과 입이 동시에 웃는 사람은 드뭅니다. 진심은 동시합창을 합니다. 입은 연기할 수 있어도 눈은 대본을 모른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셋째 렌즈 미간입니다.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의 연대기입니다. 늘 찡그리며 문제를 확대 해석하던 팀장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숫자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미간이 잠깐 모였다가 이내 이완되는 사람은 해결을 향해 에너지를 모읍니다. 그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커질 기회를 봅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잠깐 지금 당신의 전에 얼굴은 어떤가요? 화면을 끄지 말고 10초만 거울을 보세요. 눈빛은 흐리지 않습니까? 그 입꼬리는 이제 피곤 때문에 아래로 당겨졌고 있지 않습니까? 미간은 필요 이상으로 조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읽기 전에 내 얼굴이라는 첫 신용장을 상대에게 건넵니다. 나의 철학이 담긴 표정 2, 오늘의 영업서이자 이력서입니다. 이제 실전에 필요한 미니 프레임워크를 드립니다. 이름하여 3303 체크, 3초 악수, 아이 컨택 호흡, 초점이 즉시 맞는가, 눈이 흔들리지 않는가, 호흡이 낮고 안정적인가, 30초 인사 잠고 간단한 질문 짧은 웃음, 말과 표정이 합을 이루는가, 과장되지 않는가, 상대의 관심사가 나와만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3시간 압박 변수, 책임, 일정이 꼬였을 때 말보다 움직임이 빨라지는가, 작은 약속을 스스로 상기하는가, 불리한 데이터도 먼저 꺼내는가, 삼성의 이건희는 변화는 불편함을 통과하는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불편한 신호를 외면하는 건 변화의 비용을 미래로 미루는 일입니다. 차라리 오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원칙을 세우세요. 밑도에 확인하라. 이 단문은
그건 냉정하지만 따뜻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연습. 다음 미팅에서 60초 미세 감정 테스트를 해보세요. 상대에게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짧게 들려줍니다. 그때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입이 먼저 반응하는지, 미간이 어떻게 수축 이완하는지를 기록하세요. 축하가 입에서만 나오고 눈이 식어 있다면 그건 경쟁이 아닌 비교의 체질입니다. 비교의 체질은 그 협업의 적입니다. 반대로 눈과 입이 동시에 웃고 그 성공의 방식을 묻는 사람은 성장의 체질입니다. 그는 배움의 회로를 갖고 있습니다. 명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얼굴은 운명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것. 새벽에 같은 물로 얼굴을 씻듯 우리는 매일 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씻습니다. 원망으로 씻으면 얼굴은 굳어가고 감사로 씻으면 눈빛은 투명해집니다. 부와 돈은 에너지의 방향을 좋아합니다. 냉소는 돈을 얼리고 따뜻한 책임감은 돈을 머물게 합니다. 돈은 머물고 싶은 집을 고른다. 당신의 표정이 그 집입니다. 지금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첫 10초가 알려주는 건 누구를 멀리 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눈빛이 대화를 전쟁으로 만들고 어떤 미소가 오랜 시샘을 고백하는지 그 두 가지 신호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바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바로 그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입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상대의 눈이 칼날처럼 번쩍이며 당신을 꺾으려 든다면 그건 단순한 긴장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함께 해결이 아니라 상대를 이겨야 한다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들에게는 논쟁의 무기일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사람과 한 번 일한 뒤 곧바로 거래를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그들은 다른 회사와도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직감은 옳았습니다. 이 눈빛은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불신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뇌는 파트너가 아니라 적수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전투태세를 해야 하고 작은 협상조차 전쟁터가 됩니다. 눈빛은 마음의 검입니다. 그 검이 번뜩일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나는 이를 칼집 속의 칼이라 부릅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띄어도 눈동자는 공격의 각도를 재고 있습니다. 칼집은 웃음이고 칼날은 눈빛입니다. 현대 초창기에 한 회의실, 젊은 정주영은 자재 담당자와 가격을 협상하던 순간 그의 눈에서 갑작스러운 번뜩임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신호였습니다. 정 회장은 바로 대화를 멈추고 다른 공급처를 찾아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뒤틀린 미소입니다. 좋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 상대의 입꼬리가 잠시 비틀린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눈은 차갑지만 입은 웃고 있는 그 순간 마음속에 오랜 시기와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은밀한 쾌감을 얻습니다. 그 미소는 사소하지 않습니다. 축적된 질투가 일상의 표정에 틈을 냅니다. 나는 이 미소를 독이 번지는 순간이라 부릅니다. 마치 물컵 속에 잉크 한 방울이 퍼지듯 순식간에 대화 전체가 탁해집니다. 아무리 당신이 진심을 보여도 그 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노력이 허공에 부딪힙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의 어느 프로젝트 팀 한 직원이 경쟁 회사의 실패 소식을 전했을 때 팀장의 입가에 순간적으로 올라간 미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그 팀장은 내부 정보를 흘리며 자신만의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작은 뒤틀림이 이미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pattern interrupt.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옆 사람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당신의 입꼬리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진심으로 눈까지 웃었습니까? 아니면은 짧은 순간 미묘하게 뒤틀렸습니까? 타인을 읽는 능력은 곧 자기 자신을 읽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명언 하나 남깁니다. 눈은 말보다 빠르고 미소는 마음보다 정직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은 당신은 사람을 고르는 눈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눈빛 속에 불꽃조차 사라진 사람, 즉 생기 없는 눈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과 함께라면 프로젝트와 인생이 어떤 길로 흐를까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생기 없는 눈빛입니다. 이 눈은 단순히 피곤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참여가 끊어진 눈, 책임을 회피하는 눈,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눈입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결정에 불꽃이 없습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이런 눈빛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막혔을 때 담당자가 문제를 풀 생각도 책임질 마음도 없이 그저 지시만 기다리던 순간 그의 눈빛은 이미 삶에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로젝트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팀 전체가 무기력에 잠식되었습니다. 생기 없는 눈은 전염됩니다. 옆 사람의 에너지마저 꺼뜨리기 때문입니다. 현대 초창기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불꽃이 없는 눈은 미래를 지탱하지 못한다. 사업의 성패는 결국 누가 불꽃을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도 큰 조선소에서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 회사를 끌고 갔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선이 아닙니다. 늘 찡그린 얼굴, 늘 불만스러운 태도에서 생긴 흔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항상 긴장을 만듭니다. 나는 한 회사의 부서장을 떠올립니다. 그는 경험이 많았지만 하루 종일 좀 불평만 했습니다. 이제 왜 안 되느냐만 말하고 뭐 어떻게 되게 할까? 저는 뭐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팀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그의 미간의 주름은 단순한 얼굴의 그림자가 아니라 조직 전체를 짓누른 짐이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잠시 미간을 모았다가 이내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름은 불만이 아니라 집중의 흔적입니다. 그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에 조직의 공기는 더 가벼워지고 사람들은 더 오래 남습니다. 여기서 pattern interrupt.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지난 회의에서 혹은 최근의 대화에서 누군가가 먼 곳을 바라보며 생기 없는 눈빛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늘 찡그리며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얼굴이 곁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답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그 신호는 드러난 겁니다. 기억해야 할 한 문장. 눈의 불꽃은 책임의 불꽃이고 미간의 주름은 태도의 연대기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상대의 눈이 완전히 차갑고 감정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슬픈 이야기를 나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순간,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차갑고 감정 없는 눈입니다. 당신이 기쁜 일을 말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해도 공감의 기색이 없습니다. 미소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눈은 얼음처럼 식어 있습니다. 이 눈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계약 상대가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지 않는 그 눈빛이 이상했지만 나는 놓쳤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계약의 의무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빛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속일 수 있어도 눈빛은 속이지 못한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자 약속의 진실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가짜 친절입니다. 겉으로는 늘 친절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생깁니다. 그들의 미소는 지나치게 완벽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처럼 대사를 읊조립니다. 나는 예전에 도덕성의 표본이라 불리던 재무 관리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똑같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미소는 결국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Rule of Two Trails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서로 다른 두 상황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평상시와 위기, 혹은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 진짜 친절은 흔들리지 않지만 가짜 친절은 상황이 바뀌면 무너집니다. 여기서 pattern interrupt. 지금 당신은 혹시 너무 완벽한 미소를 가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늘 같은 표정, 늘 같은 톤, 마치 대본을 외우듯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본능적인 불안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이유 있는 신호입니다. 기억해야 할 명언은 이것입니다. 밑에 확인하라. 믿음은 관계를 시작하게 하지만 확인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물었을 때 상대가 갑자기 시선을 피한다면 그 흔들리는 눈빛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신호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눈빛입니다. 누구나 불안하면 잠깐 시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건 평범한 불안이 아닙니다. 바로 결정적 순간 핵심을 짚었을 때 나타나는 눈빛입니다. 계약서의 중요한 조항을 묻는 순간 상대가 갑자기 눈을 떨구거나 다른 곳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바로 거짓의 그림자입니다. 나는 한번 기술 공급 업체와 협상할 때 이를 직접 겪었습니다. 상대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내가 재정 정보를 물었을 때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이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눈빛이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그러나 눈을 보고 믿어라.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분노, 냉소, 무기력, 의심,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기운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들의 말투를 담고 표정을 담고 사고방식마저 담게 됩니다. 나는 이를 정신의 흡혈귀라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을 빨아먹고 꿈의 불꽃을 꺼뜨립니다. 당신의 하루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 이어온 관계라도 끊어야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정주영거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난 이 사람 잘못 만나면 10년 고생한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잘못된 관계에 빼앗긴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누구와의 대화 뒤에 몸이 가벼워졌습니까? 누구와의 대화 뒤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차이가 삶의 방향을 가릅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곁에 두어야 할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신호가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내 인생이 더 단단해질까요? 좋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안정된 신호가 있습니다. 나는 이를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눈빛이 따뜻하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바라볼 때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미소와 눈빛이 함께 웃는다.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이 따라 웃습니다. 셋째, 압박의 순간에도 호흡이 일정하다. 위기 속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습니다. 넷째, 작은 약속도 지킨다. 시간, 말, 행동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문제 앞에 서서 등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려 합니다. 나는 이것을 사람씨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clarity, 명확함, consistency, 일관성, courage, 책임지는 용기. 이 3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쌓고 공동의 성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세상을 바꾸려면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위기 속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붙잡고 갔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나는 이를 충전형 사람이라 부릅니다. 좋은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들과 있으면은 생각이 정리되고 문제 앞에서도 용기가 솟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쁜 사람은 당신을 배터리처럼 소모시킵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중 대화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동반자입니다.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좋은 사람은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정주영 회장이 왜 늘 사람을 고르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지 그의 냉정한 기준을 통해 배워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은 10년 고생한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잘못된 관계에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이제 그 사람을 고르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믿도에 반드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작은 약속도 지키는지, 불리한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지. 정호 회장은 이 작은 기준들을 철저히 지켜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큰 약속만 하고 작은 약속은 무시하는 사람은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쁠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는 지켜봤습니다. 누가 변명을 늘어놓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하는지, 그리고 누가 묵묵히 해법을 찾는지를 이 순간이야말로 관계를 정리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원칙 앞에서는 정칭보다 냉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도 결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 문제에서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정을 이유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결국 더 큰 파국이 온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이를 파트너 필터 7문항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가, 불리한 데이터를 숨기지 않는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가? 공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 묵묵히 있는가? 위기 속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는가? 이 7가지를 통과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인생에 두어도 됩니다. 여기서 패턴 인터럽트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이 2, 3가지 질문 중 절반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히 끊으시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지탱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기준이 분명해도 내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면 결국 잘못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를 단련해 올바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사람을 고르는 눈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자기 책임이다. 이 말은 단순히 외모 관리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가 결국 얼굴과 눈빛에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면 얼굴은 굳고 눈빛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도전으로 하루를 채우면 얼굴은 생기로 가득 차고 눈빛은 힘을 얻습니다. 나는 이것을 3가지 전환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분노는 힘으로 바꾸라. 화가 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목표를 향한 추진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절망은 새로운 길의 자극으로 삼으라. 좌절에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계기로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실패는 배움의 학비로 여겨라. 실패를 숨기지 말고 자산으로 쌓으십시오. 이 3가지 전환을 습관화하면 얼굴은 점점 단단해지고 눈빛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관계를 정리한 뒤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텅 빈 휴대전화, 조용해진 저녁 시간,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이 사라진 듯한 허전함.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고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다시 만드는 시간이다. 고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원대, 너는 이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때 비로소 삶은 새 방향을 찾습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울 때 다시 만나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만 남습니다. 여기서 pattern interrupt. 오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눈빛에는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불꽃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지치게 만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가? 답은 당신의 얼굴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명언. 좋은 사람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다가온다. 내가 정직하면 정직한 사람이 모이고 내가 열정적이면 열정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관계는 거울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는 나 자신을 다듬으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잘못된 사람을 멀리하는 용기, 좋은 사람을 붙드는 선택, 그리고 스스로를 단련해 더 나은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3가지가 모일 때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바꿨다. 그것이 관계를 선택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말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그 사람에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